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시죠.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여야 간에 논쟁이 있으니까 변론을 하더라도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업 안전 업무에 3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여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번에 우선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됐고 있죠? 좀 그 통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님 말씀 좀 또박또박하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떨어지셔서 그러시는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일자리 34만 개, 저 사회적 기업 34만 개, 그다음에 공공부문 30만 개,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순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걸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국민께 대한 기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간제 교원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라고 해서 그 표 다 받아갖고 당선되셨는데 되자마자 4만 1,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만 정규직화 되는 거고 4만 명은 지금 그대로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고무풍선처럼 붕붕 뛰어났다가 바늘로 콱 찔러갖고 팡 터뜨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지자체에서 일할 적에 이 여러 지자체장들이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그거 다 합치면 일자리 천지가 됐을 텐데요. 실은 거기에 허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50만 개 나온 거죠? 그때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시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공약 전에는 당선되자마자 행정 해설을 갖다 폐지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했죠? 네. 아니, 2대 지침은 바로 폐지했습니다. 장관 임명되자마자. 근데 왜 이건 안 하는 겁니까? 네, 우선 행정해석 변경의 방법을 통할 경우에 올 수 있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식을 했고요. 우리 환노위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비교적 잘 진행되는 공을 국회로 넘기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폐지하겠다고 하시면 폐지하시면 바로 시행될 것을 왜 국회로 공을 넘겨서 국회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공을 넘겨서가 아니라요. 왜 그랬냐고 물으시니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바로- 벌어지는지 잘 아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옥박 지르면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빨리 타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행정해석 변경보다는 법적인 타결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는 표 받고 보자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표 받고 나서 되고 나니 보니까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그리고 것이 이걸 아니라요. 공은 국회에다 넘기고 공을 넘긴 국회에서는 것이 잠깐만요. 국회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간사 간에 합의된 부분도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전혀 지금 합의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어떻게 총리가 그때 아니, 그때 잠깐만요. 가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잠깐만요. 말씀하셨으면서 답변 중입니다. 그걸 그때 가서 보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 대한민국 총리 하실 소리입니까 이게? 답변 중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타결되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당 간사 간 합의도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당 간사 합의를 갖다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여당 저는 의원들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결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성장,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갖고 일자리 70만 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기존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성장 12개 산업 잘 끌어올리고 4차 산업 관련돼 갖고
일자리를 갖다가 1년에 14만 개씩 해갖고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각 분야별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동 유연성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들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갈수록 노동 유연성의 필요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노동의 안정성이 심히 흔들리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안정성 대신에 유연성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그건 지불할 맞습니다. 것이다. 네, 유연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안전성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건 아이고, 맞습니다. 모처럼 칭찬 본 의원이 받으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것도 그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네. 자, 우리 존경하는 윤호덕 의원님께서도 최저임금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관련돼 갖고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동연 부총리도 어저께 노동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윤규 통상자부 장관이 플렉스 아워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이미 규정이 있고요. 또 업종 간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 근무 시간제, 이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노위에서도 그걸 논의하다가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논의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은 이미 여기 대해서 기간을 좀 늘리자고 법안을 발의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제를 갖다가 운영하면 되지 이 부분을 왜 하려고 그러냐. 철저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당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네, 논의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박자 일자리 정책, 오락가락 일자리 정책, 기만 일자리 정책.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야박하신 평가이신데요. 의원들 간에 개개인의 신념은 있을 수 있다고 당정청이 생각합니다만 따로따로 노는 잠깐만요. 아주 엇박자가 노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말은 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땐 따로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할 때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노동 정책들을 보면은요.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융당 폭격을 해서 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에 처해 있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는 무심하다 할 정도로 다른 정책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미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그래요. 저는 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이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근로자들, 노조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절대로 피해볼 일이 없습니다. 노조 없는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어서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도 그렇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가세요 하고 프랭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전국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더 꼼꼼히 정책을 좀 챙겨봤더라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좀 더 촘촘히 챙겨봤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달 정도 되면은 최하 30-40%는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직은 평가하기 빠르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상태가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불용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총리뿐만 아니고 그 주무장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비정한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이런 일자리 정책 자금이 EITC나 이런 데로 취약계층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됐을 건데 이 분이 만약에 불용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총리 이하 기재부 장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